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완전 꿀잼 그 자체죠. 몰아보느라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 안에서는 학교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더 글로리 속 운동처럼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 로맨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은이 복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가 될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과연 문동은이 과거에 당한 학교폭력을 가지고 현재 하는 행동이 정당방위가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동은의 복수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생각해보면 문동은이 당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죽방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니킥을 날립니다. 그럼 그건 현재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고 현실과 법리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원의 관점을 결국 학교폭력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실제로 정당방위를 잘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으로서 피해를 신고했는데 갑자기 상대 측에서 너도 나 때리지 않았냐 하면서 저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도 돼버리는 겁니다. 저희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구성한 사건인데 피해자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너 나한테 당했다고 다리를 걸지 않았냐, 또 학폭 신고를 해서 결국 피해 관련 학생으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으로 심의받는 이런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모두 인정돼가지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한데 정당방위를 형법적으로 적게 보는 개념을 학폭에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이 분출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때리고 또 괴롭히는 행동을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받아서 굉장히 정당방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동은이 당시에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도 똑같이 대응했다면 또 학교폭력 행위가 됐었을 겁니다. 결국에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실제로 학교폭력에 맞서 싸우려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억울하게 신고받은 학생은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심의위원회에서 불러? 심의위원회 회의에 그냥 무방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이 한 행동보다 훨씬 더 큰 조치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TV를 보면은 학교폭력 행위가 법정처럼 막 증거 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네, 누가 더 잘했네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피해 관련 학생을 먼저 심의를 하고 가해 관련 학생이 다시 심의를 받는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로 법정에서 싸우는 것처럼 쌍방 모두 출석해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잘 피력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학교폭력 징계 종류 9가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교내에서 받는 이 징계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조금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요? 학교폭력은 이런 단순 징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있고요. 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생들을 형사처벌받게 함은 물론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심의에서 진행하는 건 학교폭력만 심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학교폭력 및 형사처벌 한꺼번에 심의해서 진행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피해 학생에겐 큰 상처를 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고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학부 변호사님은 학교폭력 심의위원장이었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뭐니 해도 증거입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이 학부모님들, 경찰, 그리고 각각의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님들, 세무사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학부모님들인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증거를 엄청 중시하십니다.
이 증거가 결국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이에 대한 판단 증거가 되고요.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고소할 때도 그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 맞고 다닐지언정 절대 맞서지 말고 참아라라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오히려 감정이 억눌리거나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그 원인이 되고요. 또한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한다면 가해자에게 충분히 무거운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고 학교폭력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저희 로펌도 학교폭력 전문팀이 있고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복섭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신학번 변호사님이 심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정황이 발견되신다면 꼭 지체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나 고민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루멘지로 연락주세요. 세상에 어려운 법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희는 루멘지의 남성질 신학권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